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네. 예, 가족력이 유방암이 직계가족 중에 있으시거나, 직계가족이라 하면 어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. 유방암이요? 예.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그 가슴 확대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, 닥터 인사이드입니다. 장기별 검진 시리즈, 오늘은 한국인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유방암 검진은 몇 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, 어떤 검사를 몇 년 간격으로 받으면 좋은 건지 영상학과 전문의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,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가검사법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자신의 유방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비대칭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, 간단하고 자주 시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이 안 들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자가검사법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어야 이제 병원을 보통 가시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가검사법을 자주 시행해 주시면서 이상이 생겼는지를 빨리 캐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걸 과연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네. 그 설명드릴게요. 생리를 하고 계신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후 2, 3일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. 이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약간 생리 직전에는 유방이 딱딱해져서 종괴가 있어도 이게 발견이 안 된다고 하고요.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1일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한 번쯤, 한 달에 한 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가검사법은 보통은 샤워 끝나신 다음에 거울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축 늘어뜨리고 이 자세로 보고 양쪽에 차이가 있는지 대칭적이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. 거울이 있어야겠네요. 거울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자가검사법이잖아요. 누가 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깍지 끼고 약간 뒤로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양쪽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손을 뒤로 이렇게 일중시어 자세로 해서 한번 봐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한쪽 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 방향은 상관없어요. 뭐 이렇게 동그랗게 봐주셔도 되고, 뭐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봐주셔도 되고. 놓치지 말고 전체 부위를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게 중요하네요.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,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면 자가검사법 웬만한 건 다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서 새롭게 딱딱한 멍울이 잡혀지면은 일단은 유방암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유방암은 딱딱하고 이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만졌을 때. 그리고 유두가 전과 달리 약간 함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유두를 가볍게 이렇게 짰을 때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도 유방암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방 표면이 일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방에 뭔가 굴곡의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 모두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. 그런데 뭐 본인이 증상이 없고 또 뭐 이렇게 자가검진을 했을 때도 멍울이나 이런 게 만져지지 않아도 유방암인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그쵸, 있죠.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럴 때 필요한 검사가 유방 촬영술입니다.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건강검진 시에 하는 유방 영상검사 항목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유방 촬영술이 있고요,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유방 촬영술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. 유방 촬영술은 플라스틱으로 된 판으로 유방을 이렇게 세게 압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장의 사진을 찍는 검사예요. 엑스레이를 쐬가지고.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미세 석회화라든지 멍울이라든지 이런 이상 여부들은 양쪽을 비교를 해가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좋고, 이게 플라스틱 판으로 많이 누를수록 쫙 펴지거든요, 유방이. 그래서 더 정확한 검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방사선의 조사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이거 압박을 왜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이게 유방 촬영술이라는 그 검사 자체가 이 플라스틱 판으로 최대한 압축을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점. 아플수록 좋다. 아플수록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 유방암 검진 지침은 만 40세부터 시작해서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유방에 증상이 있는 경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가검사법에서 뭔가 만져지거나 뭐 분비물이 있거나,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도 초기 검사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유방 촬영술입니다. 최근에 유방 촬영술 기기는 예전 기계보다 많이 좋아져서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
매우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그래도 한 10에서 20대에 유방이 계속 분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1차 검사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나라, 그러니까 아시아 쪽의 여성들이 대부분 30대 이하에서 치밀 유방이라는 게 많아요. 이게 뭐냐면 유방의 실질이 너무 많아서 딱 유방 촬영술 했을 때 너무 다 새하얗게 나와서 뭔가 종괴가 있어도 가려지는 네. 예, 그래서 이게 치밀 유방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방 촬영술로는 좀 부족하고요. 3차원 유방 촬영술이라 그래서 다각도로 다르게 찍는 유방 촬영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방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. 예, 다음은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. 초음파는 뭐 아시다시피 고주파의 음파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검사이고 이거는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. 왜냐하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방 초음파는요 주로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이 발견되셨거나 아니면은 자가검사법이나 뭐 의사의 촉진해서 뭔가 종괴가 발견되었을 경우 약간 분비물이 있을 경우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치밀 유방의 경우에도 유방 초음파를 촬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급여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추가적인 검사로 꼭 필요한 검사이긴 하고요. 많이 비싼가요? 아무래도 유방 촬영술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. 10만 원대. 아무래도 이 전문가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수기가 들어가니까 좀 더 비쌀 수는 있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이 유방 초음파는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게 있을 때 이게 치료가 필요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치료가 필요 없는 그냥 단순 유선 조직의 증식증일지 판별하는 데 좋고요. 그리고 이 종괴가 이게 물혹인지 아니면은 고형 종양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음파 검사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유방암의 4분의 1 정도는 미세 석회화로만 나타나거든요. 예, 따라서 유방 초음파를 검진 목적으로 이게 단일하게,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을 촬영하지 않고 유방 초음파만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값으로 유방 촬영술은 하는 게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는 필요시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예, 유방 MRI는요, 유방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 유방암이 만약에 진단이 됐을 경우에 병기를 설정하거나 이게 전이가 혹시 멀리 림프절 같은 데 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밀 검사이지 완전 초기에 검진 목적으로는 잘 안 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검사비가 일단 매우 비싸고요. 그럼요. 예, 그 다음에 조영제를 써야 됩니다. 유방 MRI는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 검사 시간도 검진 목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한 번 찍으면 한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.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유방암 국가암검진은 만 40세부터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기본적인 검사도 많은 분들께서 이게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안 받고 계세요. 그리고 또 엑스레이다 보니까 방사능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사선 걱정. 예.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은 유방 촬영술 정도의 그런 엑스레이는 심하진 않고요. 이런 방사선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확률보다는 이렇게 검진을 자주 하셔가지고 암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이 방사선 때문에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,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유방 촬영술을 촬영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유방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하자고 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유방 초음파도 함께 받아주시는 게 좋고 이 유방 초음파만 단독으로 하시는 거는 검진 목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예, 가족력이 유방암이 직계가족 중에 있으시거나 직계가족이라 하면 어머니, 할머니, 그러니까 이 완전 직계와 또 자매분,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. 유방암이요? 예. 예,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BRCA 그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이 BRCA라는 유전자는 원래 정상인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만 40세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. 왜냐면 가족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방암에 좀 더 일찍 걸리고 좀 더 걸릴 확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문헌적으로
좀 더 빨리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. 근데 이 영상학과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요,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그 가슴 확대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검사가 부족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면은 이게 유방이 이렇게 압축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종괴가 가려질 수가 있고 잘 만져지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함께 유방 초음파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유방 검사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. 정리드리자면 평소에 자가검진법을 통해서 유방에 이상 소견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캐치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만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유방 촬영술을 촬영하셔야 되고요. 그 외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BRCA 유전자 변이 같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른 나이에 한 30대부터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유방 검진 항목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